소중한 자녀 진짜 잘 키우고 싶으시죠? 실패하지 않고 항상 성공하는 아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패 없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0살까지는 보통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고 막아주고 이렇게 방패 역할을 해주곤 하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딱히 어려움이나 실패를 모르고 살다가 친구들과 다툼이 생기고 시험이라는 것을 치르기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았던 아이들은 이때 도망을 가거나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고2 딸의 말을 들어보면 친구들 중에 자퇴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스스로 실패했다 생각하고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들 각자의 어려움이 분명히 사실은 있지만 저는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그런 뿌리가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5살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전 연령대의 아이를 동시에 키우다 보니까 큰 아이들을 키울 때 아쉬웠던 부분을 막내에게 다 적용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큰 아이들은 지금도 후회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10살이 넘어가니까 아이들의 생활 방식이나 생각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버려서 바꾸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저와 같은 후회하지 마시라고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끝까지 꼭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실패 없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실패 없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는데, 아니, 실패 없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알려주신다더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럼 실패가 있다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들께서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실패를 실패로 바라보지 않는다면요.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손으로 짚지 않고 두 발로 선다는 건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죠. 힘겹게 일어나서 한 발짝을 내딛기 위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넘어졌을까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걷는 아이는 절대 없어요. 이 넘어짐을 우리는 실패라고 부르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였지만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만 키워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조그만 아이는 어떻게 수천 번을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걸까요? 바로 걷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발짝 떼기가 무서워서 주저앉았다가도 눈앞에서 웃으면서 손뼉을 치면서 웃는 엄마에게 가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발적인 욕구가 힘든 것도 또 무서운 것도 이겨내게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알았어요. 바로 아이가 모든 일을 할 때 자발적인 욕구,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하면 되겠네요. 아니, 근데 아이들 씻겨야 돼, 밥 먹여야 돼, 어지른 거 치워야 돼. 언제 스스로 하게끔 자발성을 키워주냐고요. 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부분이에요. 씻기 싫은 아이를 억지로 데려다 씻기는 순간 자발성은 물 건너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이가 스스로 씻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고요? 절대 아니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아이는 씻는 것 자체를 배우지 못하고 늑대 소년이 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스스로 씻으러 들어간다고 생각하도록 그 과정을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왜 씻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씻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잘했을 때 칭찬과 격려를 충분히 해주시면서요. 걸음마를 하는 아기 앞에서 손뼉치고 한 발짝만 더 떼도록 이끌어줬던 그때처럼요. 제가 더보기란에 관련 영상 첨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계속 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물 받아서 목욕할까? 아니면 간단하게 샤워할까? 밥 먹고 씻을까? 씻고 나서 밥 먹을까? 이런 선택권을 주셔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도록 해주신다면
아이는 내 의견이 존중받는다라고 느끼고 자발성이 생겨납니다. 밥 먹을 때도 직접 먹을 수 있는 만큼 밥과 반찬을 담아본다든지, 또 오늘 반찬으로 계란 먹을래? 고기 먹을래? 라는 질문을 통해서 먹고 싶은 음식도 선택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스스로 결정한다면 끝까지 먹는 것을 어려워했던 아이가 어느 날 스스로 끝까지 밥을 먹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은 자기의 인생을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조금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렇게 스스로 하는 습관이 초등학교 가면 자기주도 학습으로 연결이 되겠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이 문제집 풀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몇 페이지를 풀지 공부량을 선택하고, 영어를 할지 수학을 할지 어떤 공부를 할 건지도 선택하도록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계속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좋아서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하는 좌절의 순간이 꼭 옵니다. 이 순간 다시 일어나는 힘을 우리가 키워줘야 하는데요. 10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뭐 이런 좌절의 순간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걸 정말 재미있게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놀이입니다. 놀이는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왜 학교 운동장에서 동네 공터에서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말타기, 막가기 이런 거 많이 해보셨나요? 이런 놀이는 어때요?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이 턱턱 막히도록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기도 하고, 또 급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서 다음에는 나 잡은 친구 그 아이만 죽어라 또 잡으러 가기도 하고, 그런 역경과 좌절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놀이를 아이들이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다고 자퇴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일하다가 견디기 힘들면 금방 포기해서 백수로 지내고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영유아기 아이들은 오징어 달구지를 할 수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 좌절을 경험하게 하면 좋을까요? 쉽게는 가위바위보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죠. 더울 때도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아볼 수도 있고요. 또 추울 때도 차가운 공기도 느껴보시고요. 할리갈리처럼 간단한 보드게임이나 술래잡기처럼 지고 이기는 게임을 같이 해보면서 지는 경험을 제공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스스로 궁리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아, 이번에는 엄마가 졌네. 다음에는 꼭 이길 거야. 라고 그 좌절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모델링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에 따라서는 지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고 울고 불고, 또 한번 지는 경험을 했던 게임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아이들이 겪게 되는 좌절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이를 통해서 이 좌절을 직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어요. 고무공처럼 바닥을 찍으면 다시 퐁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이죠. 이거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길러주기가 힘들어요. 우리 몸에 근육이 있는 것 같이 마음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아이가 넘어지면 응원을 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이겨냈을 때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먼저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자발성을 길러주는 것. 또 지고 이기는 놀이를 통해서 좌절의 경험을 제공해 주시는 것. 이런 경험들이 영유아기부터 쭉 제공되었다면 초등학교 때 친구 문제, 또 학업 고민도 잘 이겨내서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어머니들 100점이에요.